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근로기준법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하고 그러면 이제 실무적인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는 그 첫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뭐 끝까지 중간중간 빼먹긴 했지만 꼭 봐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법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법령을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근데 낯설고 좀 난해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너무 큰 기업 이런 거보다도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대했을 때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분쟁이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정을 하기 위해 판단을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법이란 말이에요. 뭐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뭐 도로교통법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이 노동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주하고 근로자하고 이제 돈을 받고 일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돈 조금 줬어요. 아니면 일 너무 많이 시켰어요. 부당한 대우해줬어요. 이런 걸 가지고서 분쟁이 붙었을 때 그거에 대한 기준이 돼주는 게 바로 근로기준법이다. 그럼 분쟁이 붙는 게 대부분 뭐에 때문에 붙느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돈입니다. 예, 돈과 관련해서 사업주는 어땠으면 좋겠어? 직원을 쓰임에 있어서 돈을 많이 주고 쓰고 싶어요? 조금 주고 쓰고 싶어요? 적게 주고 쓰고 싶은 게 사업주의 마음이에요. 거꾸로 근로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돈을 많이 받고 일하고 싶어요? 조금 받고 일하고 싶어요? 많이 받고 일하고 싶단 말이에요. 얘는 얘한테 조금 주고 싶어. 얘는 얘한테 많이 받고 싶어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협이 필요할 거고 그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게 바로 법이고 바로 노동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법으로 규정하기를 많이 주는 사람한테 조금 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조금 줘버리면 안 되는 거기다 보니까 노동법에서는 근로자 입장으로 봤을 때 최소한 이만큼은 줘라. 일을 최소한 이만큼 이상은 시키지 말아라. 그런 규정들이 되어 있고 자, 대부분 발생하는 돈과 관련되어 있는 분쟁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종류가 굉장히 많지. 근데 요약을 하게 되면요. 결국 한 세 가지 정도의 분쟁 요소가 있더라. 여러 가지 법령은 많지만 결국엔 항상 논쟁이 되고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돈과 관련된 거는 총 한 세 가지 정도에 국한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가장 분쟁이 많은 거는 바로 퇴직금과 관련된 분쟁이 가장 많다. 보이나?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예. 가장 많은 분쟁이 퇴직금과 관련된 문제. 나 그만둬도 퇴직금 주세요. 얼마를 줘야 되는지. 퇴직금에는 어때요? 퇴직금은 급여를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퇴직연금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것도 있는데 여튼 퇴직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 예. 법으로 정한 수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 법으로 정한 수당. 법으로 정한 수당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 우리가 근로기준법 배울 때 배웠었죠? 그러니까 올해 더 많이 일했어요. 연장 근로수당. 밤에 일했어요. 야간 근로수당. 쉬는 날 일했어요. 휴일 근로수당. 이 세 가지가 법으로 정하고 있는 수당이다라고 보면 될 테고요. 세 번째 문제가 되는 거는 쉬어야 되는데 못 쉬었어요. 그럼 그걸 돈으로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쉬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연차, 휴가 여기다가 플러스로 주휴 수당 정도까지 요 세 가지가 실질적으로 노동부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봐도 뭐 여기다가 가장 많은 게 이제 부당이고 정도가 되겠죠. 네, 요게 가장 중요한 돈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퇴직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한 사업장에 입사를 해가지고 다닌 지 얼마큼 돼야지 주는 거예요? 1년을 다녀야지 발생하는 게 퇴직금입니다. 지금 개정이 되려고 하는 거는 1년 다니기 전에도 지급하라고 이제 개정이 되려고 한다. 아직 개정된 거 아니니까. 현행법으로는요. 내가 회사를 입사했어. 그런 다음에 최소한 1년을 다니면은 퇴직할 때 퇴직금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과연 퇴직금 내가 1년 동안 다니면 얼마큼을 받아야 될까? 월급을 내가 200만 원 받으면서 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내가 1년 딱 다니고 난 다음에 나 그만둘래요 라고 해서 그만뒀어요. 그럼 퇴직금은 얼마큼 받아? 200만 원 받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한 달치 급여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2년 일했어. 2년 일하고 퇴직하는 거야. 그럼 얼마 받아야 되는 거야? 월급의 두 달치 400만 원. 월급이 한 달치 월급이 400이었다면은 200이었으면 4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지. 뭐가 있어요? 내가 회사에 들어갔어. 11개월 다니고서 그만두면 얼마일까? 퇴직금은 빵 원입니다. 왜? 1년을 못 채웠기 때문에. 12달 다녔어. 1년 다녔으면 바로 한 달치. 그러니까 2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1년 다니고서 6개월만 더 다니다가 2년을 못 채우고 그만뒀어요. 그러면 얼마를 받게 될까? 200만 원 받을까? 400만 원 받을까? 예, 300만 원 받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연 단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일 단위로 올라가. 일 단위로. 하루 다니면 퇴직금도 늘어나. 일할 계산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1년 다니고 하루 더 다닌다면 퇴직을 했으면은 한 달치 급여에다가 365분의 1에 해당하는 것만큼에 대한 퇴직금을 더 받아서 나가게 되는 거다. 두 번째 또 많이 분쟁이 되고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내가 회사를 들어갔는데 아까 200만 원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야? 기본급은 150만 원이고 50만 원은 수당이었어요. 기본급 150만 원에 50만 원 수당이었어. 1년 동안 내가 회사를 다니고서 딱 퇴직금을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퇴직금은 150만 원을 받을까 200을 받을까? 네, 2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퇴직금은 내 기본급을 가지고 산정하는 게 아니고요. 내 전체 월급을 가지고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수당을 따진다든가 뭔가를 했을 때 평균 임금이 있고 통상 임금이 있어. 통상 임금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기본급에 해당하는 걸 통상 임금이라고 하고요. 150만 원이지 그러니까. 근데 여기다 수당 50만 원까지 포함한 걸 뭐라고 불러? 평균 총 임금이라고 합니다. 퇴직금 뭘 갖고 따지는 거예요? 수당까지 포함된 평균 임금,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따져가지고 그거를 1년이면 한 달치, 2년이면 두 달치, 1년 반이면 한 달 반치를 주게 되는 게 바로 퇴직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업주 입장으로는 그 퇴직금을 모아서 줘야 되는데 사실 내가 직원이 한 명이면 그냥 줄 수 있겠지만 여러 명이면은 내가 급여도 주는데 퇴직하게 되는데 갑자기 한꺼번에 퇴직하면은 10년씩 근속을 했으면은 10년 10달치 월급을 몇 명을 줘야 된단 말이야. 너무 부담스럽단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많이 생겨요?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안 주는 경우들이 회사가 망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더라. 뭐 체납금이라고 하는데 이래버리니까 누가 피해를 보는 거야? 그러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동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근로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퇴직금 예전에는 전부 다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받아놨거든요. 근데 퇴직연금 제도가 신설돼서 요즘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급여를 산정함에 있어가지고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가지고서 근속 연수만큼 해서 보내다 보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 무슨 말이냐? 직원이 처음에 들어와서 월급 1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대리가 됐어. 150만 원이 됐어요. 과장이 됐어요. 200이 됐어요. 차장이 됐어요. 250이 됐어요. 부장이 됐어요. 300이 됐어요. 이사가 됐어요. 어마지막 쭉 근속을 해갖고 10년, 20년 근속했다고 따져볼게. 100만 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퇴직할 때는 5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 몇 년이나? 20년 일했대 그렇잖아. 20달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분명히 100만 원일 때 퇴직금이었거든. 근데 지금 퇴직할 때 보니까 직전 3개월 동안 평균 임금이 얼마였어? 500이었잖아. 500 곱하기 20개월 질 따지니까 5, 20, 1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때? 급여가 올라가니까 이게 누진해가지고 퇴직금도 올라가니까 사업주도 부담스럽더라. 거꾸로 근로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가 망해버렸어. 아니 퇴직금 나중에 받을 때 부담스러워라고 하다 보니까 이걸 둘 다 해소하기 위해서 퇴직연금 제도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요, 퇴직금 이 사업장은 선택을 해야 돼. 내가 퇴직금을 줄 거야. 이걸 퇴직급여라고 합니다. 퇴직금을 줄 거야. 아니야. 나는 연금을 줄 거야라고 하는데 연금을 산정할 때는 DC형과 DB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봤을 때 퇴직금하고 똑같이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건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매 달마다 급여도 주지만 퇴직금도 거기다 넣어놓는 거야. 이거 명이 누구 명이야? 근로자 명이야. 사업주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로자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어? 아니, 사업주가 줘라 해야지만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에다가 퇴직금을 꼬박꼬박 모아놓는 거야. 그럼 모아놨다가 나중에 퇴직할 때 근로자는 이거는 가져가면 되지. 그럼 퇴직금 띄울 염려 없지?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월마다 넣었으니까 부담스럽지 않지. 하지만 이 퇴직금 산정함에 있어가지고요. 어때? DC형 같은 경우에는 월급의 12분의 1, 8.7%를 꼬박꼬박 넣어놓고 나면은 이거를 운영을 누가 하게 돼 있어? 근로자가 운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본인이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건데 DB형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마지막 퇴직할 당시에 직전 3개월 동안 급여를 산정해갖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보태가지고 줘야 된다. 너무 깊이는 안 들어갈게요. 라고 해서 퇴직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입사해가지고 1년을 다녀야지만 한 달치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1년 안 다닌 근로자가 퇴직금 없는 것도 불공평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처음에 직장을 가기 때문에 퇴직금은 1년 안 되더라도 지급하는 걸로 개정이 되려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퇴직금 당연히 받는 거지만 어디 업계가 문제가 됩니까? 알바 업계가 난리가 날 겁니다. 실질적으로요, 뭐 편의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는요, 사장님들이 11개월짜리 근로계약서 쓰고 11개월 일한다는 직원들을 내보내요, 알바들을. 왜? 너무 잘하고 좋은데 퇴직금까지 챙겨주기에는 너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뭐 현실적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죠? 네, 두 번째, 법정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법으로 정한 수당 세 가지가 있었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연장근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얼마큼을 원래 일하기로 했어. 근데 그거보다 더 일해야지 연장근로가 되는 거잖아요. 법이 그걸 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1일 하루에 일을 하더라도 얼마큼까지 일할 수 있어요? 8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 이때까지는 정상 근로야. 근데 이거보다 더 일하면은 연장 근로라는 겁니다. 일주로 봤을 때는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 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일하면 연장 근로로 본다는 거예요. 연장 근로 하게 되면 뭐야? 정해져 있는 임금의 몇 퍼센트를 더 줘? 50%를 더 주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따져볼게요. 제가 편의점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따지기 편하게 시급을 10,000원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1시간 일하면 얼마 준다는 거야? 10,000원 준다는 거잖아. 2시간 일하면 얼마 준다는 거야? 20,000원 준다는 거잖아. 3시간 일하면 30,000원, 4시간 일하면 40,000원, 50,000원, 6,000원, 7,000원, 8시간 일하면 80,000원 준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내가 9시간 일하면 얼마를 줄 거야? 90,000원을 줘야 되는데 1시간이 연장 근로다 보니까 얼마 더 줘요? 내가 원래 정해있는 시급 10,000원의 절반인 5,000원을 연장근로 수당으로 줘갖고 95,000원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확 됐죠? 네, 그죠? 그래서 정해져 있는 1일에 8시간까지는 정해져 있는 임금을 주면 되지만 8시간을 넘어서는 거는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 수당 50% 가산해서 줘야 되는 거고 이걸 주로 환산했을 때는 한 주에 40시간까지는 괜찮지만 40시간보다 더 일해버리면은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 수당 정해진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줘야 된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연장 및 야간 근로 수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야간 근로는 밤에 일하면 마찬가지 50% 가산해서 주라는 거예요. 밤은 언제부터가 밤일까요? 해 떨어져서 어두워지면 밤이지.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 맨날 날짜가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몇 시냐? 22시서부터가 밤이에요. 밤 10시서부터. 언제까지? 이길날 06시까지가 밤입니다. 22시서부터 이길날 06시까지 이 8시간 동안 일을 하게 되면 밤에 일했기 때문에 뭐를 줘라? 50%의 가산수당을 마찬가지로 주라는 거예요. 네, 그쵸?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야간에 연장 근로를 하게 되면 연장 근로가 우선일까요? 야간 근로가 우선일까요? 예,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하루에 8시간을 넘게 일하기 시작하면은 15,000원씩 받아야 되잖아, 1시간에. 근데 그게 심지어 10시간, 밤 10시가 넘어서 이길날 6시까지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시급이 2만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에 일을 하게 되는 거는 50% 가산해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면 될 테고요. 세 번째, 휴일 근로수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휴일은 간단해요. 쉬는 날 일하면 수당을 50%를 더 주는 건데 그때 우리가 규정했을 때 휴일이 뭔지만 규정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근로기준법 법을 배울 때 배웠지만 흔히들 휴일 그러면 뭘 떠올립니까? 빨간 날을 떠올리잖아. 근데 빨간 날이라고 얘기하는 뭐 신정 아니면은 구정 전일, 구정 다음 날, 그다음 3일절, 5월 5일 석가탄신일, 그다음 뭐 제헌절 요즘 쉬죠? 제헌절, 뭐 한글날 이런 것들, 빨간 날,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요 어디서 정하고 있는 쉬는 날이냐면 공무원의 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에요.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 그럼 그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에 적용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왜? 공무원들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고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적용을 받는데 노동법에서는 그날을 쉬는 날에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야. 누가 쉬는 거야?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을 때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빨간 날은 사실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언제만 쉬는 날이냐? 근로기준법상 쉬는 휴일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만 휴일이야. 또 한 가지가 있는 건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하루가 뭐 반드시 일요일 날 쉬어야 되는 건 아니야. 일주일에 일을 하되 특별히 정해놓고 월요일이면 월요일, 화요일이면 화요일 정해놓고 그 주 일주일 하루는 쉬게 해줘라. 이거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휴일과 법으로 정한 거는 근로자의 날 쉬어야 되는데
그날마저 나와서 일을 했어요 라고 하면은 뭐를 줘야 돼? 휴일로 수당을 줘야 된다. 요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야 왜 누가 공무원들만 쉬는 거야? 그날 근로자들도 의미 있는 날이잖아 라고 해서 이번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 그 빨간 날 쉬는 거 공무원들 쉬는 것도 근로기준법에서도 다 같이 쉬는 걸로 하자 라고 해서 그게 도입이 돼서 지금 점진적으로 300인 이상 50인 이상 해갖고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후년도 2022년도가 지나고 나면요 그때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전부 다 그 빨간 날들도 휴일이고 그날 일하게 되면은 뭐를 줘야 된다? 휴일 근로수당을 줘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와 같이 퇴직금 법정수당 중에서도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수당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뭘 볼 거야? 연차 휴가와 주휴수당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주휴수당 먼저 살펴보면은 아까 내가 주휴일이 있다고 그랬잖아. 무슨 말이에요? 월화수목금 내지 월화수목금토를 일하면 일요일 날은 쉬지만 뭐 하는 날이다? 돈을 받고 쉬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게 주휴일이다. 그러니까 쉬었지만 돈 줘야 되는 휴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편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내가 편의점에서 일한다 그랬잖아.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내가 시급이 얼마였어? 10,000원이었잖아. 1시간 일하면 얼마야? 10,000원. 2시간 일하면 20,000원. 하루에 8시간 일했어. 얼마 받아야 돼? 80,000원 받아야 된다고요. 하루 일했으니까 80,000원. 화요일 날 일했어. 또 80,000원. 그다음 수요일 일해서 80,000원. 3일 일해서 8, 3, 24, 24만원. 4일 일했으면 얼마? 32만원. 5일 일했으면 얼마? 네, 40만원 주는 거. 40시간 일했으니까 40만원 줘야 되는데 40만원 주는 게 맞느냐? 아니라는 거야. 왜? 나는 월화수목금 5일 만근했기 때문에 토요일은 제외하더라도 일요일 날은 유급 휴일이라는 거예요. 주 휴일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쉬었지만 8시간분 일당에 대한 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8만원의 주휴수당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40시간 일했지만 48시간어치를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과 관련해가지고는요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아무도 안 줬었어. 알바 이게 월급 근로자들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책정할 때 기본급에. 그러니까 티가 안 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야? 시급 근로자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바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주를 만근했으면은 쉬지만 저걸 받아야 되거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대학생 때 알바했을 때 주휴수당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도 버그로 존재하고 있었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주휴수당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고 많이들 챙기는 편이고 많이들 챙깁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사업주 입장으로 봤을 때 그런 힘들잖아.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내가 거꾸로 안 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어떤 조건이에요? 라고 하니까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돼요. 15시간 일을 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그 말은 14시간 이하로 일을 하게 되면은 1년 동안 일해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요. 내가 만근을 해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의 알바 시장에는요. 어떻게 해요? 3시간 단위로 쪼개가지고 4일씩 써요. 그럼 3시간씩 4일 일하면 얼마야? 3, 4, 12, 12시간씩 하고 여러 명을 돌려 쓰는 그런 게 지금 많이들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주휴수당과 뭐 때문에 퇴직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연차휴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연차휴가 옛날에 법으로 정하기는요 월차휴가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그때는 주 44시간 근무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주 40시간 근로제로 바뀌게 되면서 연차만 남아서 월차는 사라졌으니까 뭐라고 되고요. 연차는 말 그대로 뭐예요? 내가 1년을 다니면 되는 휴가가 연차휴가예요. 무슨 말이냐? 내 입사를 했어요. 1년 동안 이 회사를 다녔어. 그러면 고생했으니까 나한테 휴가를 줄 거야. 몇 개를 줄 거야? 15개를 받아가지고 이듬해에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 이듬해 1년 동안에. 1년 동안. 이해되죠? 내가 처음에 입사를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다니고 나니까 어때요? 나는 휴가 연차를 15개를 받아갖고 요거를 이듬해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쓰느라고 썼는데 10개밖에 못 쓰고 5개밖에 안 남았어. 근데 그 해가 끝나. 그럼 다음 해로 2월 되냐? 2월 안 돼요. 어때요? 끝나버리면서 쓰지 않은 5개 휴가에 대해서는 돈으로 보상해주게 돼 있어요. 돈으로 보상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원래 받기로 한 통상임금이 있잖아요. 통상임금이 기본급. 기본급을 따져가지고 정해진 시간, 통상적으로 8시간에 맞는 거. 그거가 일당이 되는 거지. 일당 곱하기 내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 수만큼 보상을 받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연차 미사용 수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장기 근속자를 위해 가지고요. 내가 오랫동안 일하면 휴가를 좀 더 주게 돼 있어. 무슨 말이냐? 내가 처음에 1년을 다녔어. 그러면 휴가가 며칠 생긴다 했어요? 15일 받아가지고 이듬해 사용하지. 자, 그리고 1년을 또 다녔어. 쓰는 만큼 썼고 남은 거는 돈으로 보상받으면서 15개가 또 생겨. 그럼 이듬해에 또 쓰면 되지.
쓰고서 보상받고 그 이듬해 몇 개가 생겨? 15개가 아니라 16개가 생겨요. 왜 16개가 생겨? 오랫동안 일했으니까 장기 근속에 따른 우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가 더 올라가서 16개를 받게 된다. 그 다음에도 16개, 그 다음에는 17개. 왜? 매 2년마다 하나씩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년 만근하면 15개, 그 다음에 15개, 15개, 16개, 16개, 17개, 17개, 18개, 18개 쭉 해서 올라간다고. 하지만 이게 맥스가 있어. 맥스 몇 개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장기 근속하더라도 25개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 오래 다니신 분들은 휴가도 많어. 오래 일했으니까. 자, 그런데 자, 생각해 보자고요. 이분들이 계속 내가 회사를 오래 다니는데 다니다가 연차가 있는데 연차를 내가 써버리면 모르는데 안 썼어. 안 쓰니까 돈으로 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인 취지는 쉬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연차라고 하는 게.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한 거죠. 좀 우리도 좀 쉬면서 살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연차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어때? 저거 안 쉬면 돈으로 주네? 이악 물고서 일 계속 하는 거지 힘들게. 그러니까 어때? 좀 그럼 그 거꾸로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워. 이 사람 좀 쉬어주면 좋은데 안 쉬니까 연차 미상 수당이 작지 않게 나간단 말이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촉진 제도가 생겼어. 어때요? 회사에서 당신 몇 개 남았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결정해서 쓰세요. 그래도 안 써? 너 이날 쉬어. 라고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일을 했어. 그러면은 연차를 못 썼지만 어때? 돈으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연차 미사용 촉진 제도다.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하나가 더 있구나.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 내가 처음에 입사를 했어. 그러면 회사에 들어와서 1년 동안 쉬는 날이 몇이나 있을까? 쉬는 날 있어 없어요? 있지. 언제? 근로자의 날과 일주일에 하루 주휴일 쉬는 거밖에 없어요. 나는 처음에 입사해서 1년 동안은요 명절도 없고요 크리스마스도 없고요 뭐 어린이날도 없고 여름휴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법으로 정했을 때는 안타깝잖아. 근데 대신에 1년 지나고 나야지만 15일 연차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한테 특혜를 줬어. 처음에는 어떻게? 1년 차에 한해서 한 달을 만근을 하잖아. 그러면요 내년 발생 예정인 15개의 휴가 중에 하나를 땡겨 쓸 수가 있어. 한 달을 또 만근하잖아. 하나를 또 땡겨 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땡겨 쓰면 총 몇 개를 땡겼어요? 11개까지 땡겨 쓰겠지. 왜? 12달 만근하면 15개 생기는 거니까. 11개까지 다 땡겨 쓰고 나면은 15일째 됐을 때 이제 그러면은 어때? 15일째가 아니라 12달 다 만근하고 나면 15일이 또 생기는 게 아니라 그 15일 중에서 과거에 쓴 11개는 빼고 나머지 4개만 쓰세요 라고 하는 게 과거법이었어요. 이 생기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게 개정돼갖고 어때? 이건 하나씩 생기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돼가주면은 15개가 또 생기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1년을 다니면 휴가가 몇 개 생기는 거야? 11개 플러스 15개 합이 26개의 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은 뭐를 봤느냐? 크게 돈과 관련된 문제를 같이 살펴봤어요. 돈과 관련된 거는 총 노동법이라고 하는 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분쟁이 많이 생기는데 결국엔 무슨 얘기더라? 돈 얘기 가지고들 많이 싸우더라. 근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법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흔히 대부분이 차지하는 게 3가지 정도가 되더라. 뭐요? 퇴직금, 그다음 법정 수당, 그리고 연차 휴가 정도가 되더라. 근데 얘네들과 관련해가지고 퇴직금은 1년 이상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 될 테고요. 법정 수당은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 될 테고, 그 다음에 연차 같은 경우는 1년을 다니면 15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돈과 관련된 분쟁 사례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 들어갔을 때 근로 시간에 따라서 임금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어떻게 책정되고, 그다음에 사업장의 규모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